대한민국의 1극 서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이 말하는 5극 3특으로 갔을 때 수도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럽의 정당은 너무 과도한 영국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국인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5극 3특으로 간다고 할 때 나머지는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연결시켜서 담론을 형성할 뿐이에요. 실질적인 영국 기능이 없어요. 즉 5극 3특에서 하나의 극인 서울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합의된 민주당의 전망이 없어요. 모두가 서울에 살고 있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서로 모든 담론을 멈춰버렸어요. 연구도 멈춰버렸어요. 없어요 그냥.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오신 분들은 누가 이게 정치 공학적인 얘기가 너무 과다해요. 정치란 뭐냐? 새로운 빵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빵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뉴욕이나 파리는 제가 보기에 그 고민을 이미 했거든요. 극복했어요. 그래서 뉴욕이나 파리는 나름대로 전 세대 같이 있습니다. 전 계층이 같이 있고. 그게 제가 본 뉴욕이나 파리나 이런 데는 다 있어요. 제가 요즘 좀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은 선거 끝나고 선거 결과도 그렇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민주당 지금 상황이 하여튼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럽고. 그래서 그 해석과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첫 번째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 이 결과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해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 우파에게는 작은 희망을 주고 좌파에게는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반성의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스스로 반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몫에 맞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의 나가 아닌 우리 세력이 아닌 다른 세력의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그건 올바른 진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몫에 맞는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특히 우리 모두가 안아야 될 반성이 뭔가 그것은 왜 서울을 졌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거기서 저는 특정 후보의 한계 그런 것은 그분들이 반성하게 하자. 그렇지. 그분들이 반성하게 하자.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 없다. 그럼 전체적으로 민주당, 범민주 진보 진영이 고민해야 될 것은 반성해야 될 건 뭔가. 저는 이 부분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수도 서울 또는 대통령이 수도권 1극 체계에서 5극 3특으로 간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5극 3특으로 간 대한민국의 1극 서울은 어떻게 할 것인가. 5극 3특으로 가면 서울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한 범민주 진보 진영에 특히 민주당의 상이 있는가. 5극 3특으로 갔을 때 대통령이 말하는 5극 3특으로 갔을 때 수도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1극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전망과 합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 정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정당에 뭐가 엄청난 기능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정당은 엄청난 담론이 왔다 다녀가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은 연구 기능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의 정당들하고 차이가 그거거든요. 유럽의 정당은 너무 과도한 연구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연구 기능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5극 3특으로 간다고 할 때 그걸 정부 차원에서만 연구를 해요. 나머지는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연결시켜서 담론을 형성할 뿐이에요. 뭐 민주연구원이나 뭐 여의도연구원이 있긴 있지만은 제가 다 해봤잖아요. 생활을 해봤는데 실질적인 연구 기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수도 서울 즉 5극 3특에서 하나의 극인 서울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합의된 민주당의 전망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모두가 서울에 살고 있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20, 30대 청년들이 보기에 첫 번째 서울에서 자기 집 자기 안식처를 갖고 결혼까지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좋은 부모를 만나지 않는 좋은 부모란 표현 잘못했지만 많이 가지고 돈 많은 부모를 만나는 돈 많은 부모를 만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희망을 줬는가? 안 좋습니다. 홍상훈 기자님이 누차에 걸쳐서 포니포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 이제야 대통령이 공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 하실 때 굉장히 고맙더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서부터 자 오세훈, 이명박은 서울에 대한 상을 명확히 제시했어요. 그렇죠. 솔직히 한쪽 편에 줄 섰습니다. 정확히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서울의 상은 박원순 시장이 그전 원형이에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불행하게 가신 다음에 민주 진보 진영은 서울에 대한 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모든 담론을 멈춰버렸어요. 연구도 멈춰버렸어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서울을
서울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가? 네. 저는 그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뺏겼다. 네. 저는 그걸 나쁘다고 볼 게 아니라 예. 실패했다고 볼 게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부족했다. 우리의 전망이 정치적 전망이 부족했다고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각자 어떤 반성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고민돼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 선거 이후에 이 여러 가지 당내에 권력 투쟁이라든가 담론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보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장기적인 기본적인 계획 전망이 해내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당내에.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자면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이 상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왜 졌냐? 누가 이게 정치 공학적인 얘기가 너무 과다해요.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싸우는 이유는 정치 공학에 너무 몰입하기 때문이에요. 정치 공학이란 뭐냐면 이걸 하면 그러니까 모든 행위, 말을 이익관계로만 계산하는 거거든요. 단기적인 이익, 중기적인 이익관계만 계산하는 거예요. 큰 틀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도 정치란 제가 항상 예전부터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 어느 장이 됐다고 쳐봐요. 어느 회사의 대표가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이득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걸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지도자는 실패합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나누어져도 단 한 사람도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정치는 공정한 배분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정치란 뭐냐? 새로운 빵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빵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지금 내가 이 일을 갖고 싶은데 1.5를 받았어도 만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가 해야 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값이 좀 떨어지거나 뭐 하더라도 민주당이 서울에 10년 후에 서울을 전망을 제시하고 그 10년 후에 서울에 나도 살 수 있겠다. 인간답게. 그런 전망을 보여줘야 되는 게 정치가 하는 일이라고 봐요. 그것에 저는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신 이후로 민주당이 그 문제에 관해서 손을 놓고 있었다. 아무도 그 말 한 사람 봤습니까? 지금까지? 딱히 그런 기껏해야 부동산 정책 정도. 그렇지. 이 정도지. 서울이 저는 그 맥락에서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을 대한민국의 경로당으로 만들고 싶은 거냐. 경로당으로. 예. 지금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인과 아파트. 경로당에 돈 뜯으러오는 손자들만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이런 도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 세대가 전 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로 갈 것인가. 뉴욕이나 파리는 제가 보기에 그 고민을 이미 했거든요. 극복했어요. 그래서 뉴욕이나 파리는 나름대로 전 세대 같이 있습니다. 전 계층이 같이 있고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독일 프로축구 많이 보잖아요. 프로축구를 보면 항상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한 해가 끝나면은 각 팀에서 잘하던 팀들이 독일의 가장 유명한 바이에른 뮌헨이라든가 도르트문트 팀으로 이적을 해요. 그러면 우리 팀의 대표 선수가 예를 들자면 지금 김도영이 기아에서 대단한 선수인데 예를 들자면 끝나니까 삼성팀으로 옮긴다 이게 삼성으로 다 모여. 이거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쉽게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독일 사람들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한데 다 동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 그래서 독일 만난 친구들 왜 너희들은 그게 이상하지 않니? 왜 바이에른 뮌헨만 도르트문트만 계속 1, 2등 하는 구조로 만들어가?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챔피언스 리그는 우에파컵은 저는 5국 3특으로 간다 할 때 수도 서울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서울은 전 세계 런던이나 베를린이나 파리나 뉴욕과 함께하는 도시로 가야 된다. 그 상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상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범민주 진보진이 가지고 있는가? 그냥 부동산의 정의 문제에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상을 전반적으로 제시했을 때 그 제시의 과정이 일부 지식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계층과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만드는 과정에 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참으로 진보적이고 그래야만 청년도 같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민주당이 그래야 큰 정당 아니에요? 그냥 의원수만 많은 게 아니라